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기업은 기틀랩, 티커 GTLB입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회사가 단순 코드 저장소에서 어떻게 AI 기반 DevSecOps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현재와 미래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기틀랩의 최근 실적부터 시작해서 AI 전략,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아주 균형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 정보들을 잘 엮어서 기틀랩의 진짜 성장 가능성이 어디에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뭘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걸 명확히 짚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죠. 실적. 이거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. 2025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26.8% 성장했고 연간으로도 거의 30% 가까이 성장 중이라는데 와, 이거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성장률 자체는 아주 인상적이죠. 그리고 비갭 영업이익도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있다고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는 한때 좀 불안정했던 걸까요? 아, 네. 그게 맞습니다.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넘었는데도 주가가 좀 흔들렸던 건데요. 그건 아무래도 기술주 전반에 대한 고평가 논란,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. 아, 네. 또 하나는 신규 고객 증가세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를 통한 어떤 시장 확대 기대감, 이게 다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. 월가에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목표 주가를 보니까 평균 한 61에서 63달러, 높게 보는 데는 85달러, 90달러까지도 제시했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현재 주가 생각하면 이게 30%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. 특히 맥쿼리 같은 것은 2025년 대표 소프트웨어 종목으로까지 꼽았다니 기대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결국 깃랩이 제공하는 그 통합 플랫폼 자체의 힘, 그리고 거기에 이제 AI 기반 자동화, 대표적으로 깃랩 두어 같은 기능들이죠. 이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줄 거다, 이런 분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깃랩의 아주 중요한 전략 변화, 즉 AI 중심으로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을 읽어야 합니다. 최근 공개된 깃랩 18 릴리즈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. 그 분석 저도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. 개발자들이 실제 코딩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의 20%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%는 테스트나 코드 리뷰, 배포 준비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니까 코딩 외적인 업무의 시간을 4배나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. 깃랩은 바로 이 부분을 AI로 확 줄여주겠다 이런 목표군요. 정확합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깃랩 두오 에이전츠라는 걸 통해서 개발의 시작인 기획 단계부터 코드 짜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AI로 통합하고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. 와,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단순히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요. 고객들을 계속 붙잡아두고 고객 유지율 상승, 또 더 비싼 요금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. 늘 그렇듯이 위험 요인도 있겠죠.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뭘 좀 조심해야 할까요?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고객 성장세 둔화 가능성입니다. 달러 기준 순환 보존율, DBNRR이라고 하죠. 네네, DBNRR. 이게 기존 고객들로부터 매출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또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어요. 좀 신경 쓰이네요. 네, 그래서 이 DBNRR 하락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해야 합니다. 이게 신규 고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기존 고객한테 추가로 판매하는 게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. 시장이 좀 포화되고 있거나 아니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. 경쟁이라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터브나 아틀라스연 같은 공용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. 특히 기터브 코파일롯, 이것도 정말 강력하고요. 그쵸? 맞습니다. 깃허브 코파일롯이 워낙 강력해서 깃랩 입장에서는 기능적인 차별화, 그리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계속 우위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시경제 변수인데요. 특히 금리 변화 같은 거요.
길랩처럼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 성장 가치로 평가받는 기술주들은 금리 변동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그렇죠. 금리가 오르면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폭이 커지니까요. 네, 맞아요.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요. 이런 점들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30% 정도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목표도 있고 네. 주당 순이익 EPS도 보니까 2025년 예상치가 한 0.74달러 정도인데 2028년에는 이게 2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. 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. 네. 기본적으로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기틀랩이 이걸 플랫폼 차원에서 잘 통합해내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네. 특히 앞으로 나올 기능들, 예를 들면 기업별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던데요. 이런 것들은 B2B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결국은 유료 고객 수가 얼마나 늘고 고객 한 명당 평균 매출, 즉 ARPU가 꾸준히 상승하는지 이게 관건이겠네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기틀랩은 결국 AI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A부터 Z까지 모든 과정을 혁신하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물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경쟁 심화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은 분명히 있지만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따라서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들을 볼 때 RPO라고 하죠. 잔여 이행 의무, 즉 계약은 됐지만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미래 수익 규모가 얼마나 탄탄하게 성장하는지, 그리고 고객 유지율은 어떤지, 또 새로운 AI 기능들이 얼마나 빨리 도입되고 실제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. 기틀랩에 그리고 있는 청사진이 정말 현실이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. 네, 오늘 저희 분석이 길랩탑이라는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. 만약 길랩탑의 전략대로 개발자들의 그 코딩 외 업무 있잖아요. 그게 정말 상당 부분 AI로 자동화가 된다면 미래 개발자라는 직업의 본질과 그 가치는 과연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하게 될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.